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끝은 어디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 깊숙이 자리한 독특한 영적 세계, 바로 신점의 현장을 통해 인간의 고민과 운명의 흐름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며 삶의 지혜를 구했던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문화 탐구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자 좋은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터의 기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집과 땅에는 저마다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오랜 관념입니다. 한 여성이 몇 년째 팔리지 않는 집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계약이 될 듯 하다가도 번번이 마지막 순간에 엎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죠. 상담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터의 주인이 장난기가 많으시네요. 점고 짓궂은 터주신이 사람을 끌어들였다가 마지막에 뒤집어버리며 즐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기운에 휘둘려 조급해하고 화를 낼수록 터주는 더 재미있어하며 이를 꼬이게 만들 겁니다. 터주란 집이나 땅을 지키는 신령을 의미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 신앙 개념입니다. 터주가 편안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도 평안하고 터주가 노하면 우환이 깃든다고 믿었죠. 이야기 속 터주는 마치 심술궂은 아이처럼 집을 떠나려는 이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담가는 해결책으로 때를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다 보면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초겨울로 접어들 무렵 닫혔던 운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빠르면 올해 양력 12월 안으로, 늦어도 내년 벚꽃이 피기 전에는 집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운명에도 흐름과 시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자연의 순리처럼 운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를 할 때는 단순히 집의 구조나 위치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방향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매년 나이와 성별에 따라 피해야 할 흉한 방향, 이른바 삼살방이 있다는 믿음은 삶의 중요한 변화 앞에서 조심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삼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년 주기로 돌아와 3년간 이어진다는 이 불운의 시기는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한 젊은 연인이 결혼을 앞두고 관계의 미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올해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띠였습니다. 상담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궁합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삼재가 겹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삼재의 첫 해를 들삼재, 둘째 해를 묵삼재, 마지막 해를 날삼재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나가는 날삼재가 가장 드세고 위험합니다. 두 분 모두 날삼재에 9수까지 겹치니 이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삼재 기간에는 결혼이나 큰 사업 시작 등 인생의 중대사를 피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는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때로 여겨집니다. 상담가는 두 사람 모두 삼재풀이를 통해 흉한 기운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 애군을 미리 막고 마음을 다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인의 문제는 단순히 삼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기운이 존재했습니다.
남자분은 집안 대대로 신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신가물이 대단한 분입니다. 고집이 세고 예민하며 한번 화가 터지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기질을 가졌지요. 그 사주 자체가 워낙 강하고 드세서 웬만한 여성은 그 기운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의 사주에는 평생을 함께할 아내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인연이 닿아 잠시 머무는 여인은 있을지언정 안정적으로 곁을 지킬 배우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가물이란 무당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조상으로부터 강한 영적 기운을 물려받아 직감과 예지력이 뛰어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성격을 심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결국 두 사람의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성격 차이를 넘어 각자가 타고난 운명의 기운, 즉 사주가 서로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너무나 거세고 자유로운 바람과 같아서 그 어떤 인연의 끈으로도 온전히 묶어둘 수 없다는 안타까운 결론에 이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운명이 단지 시련과 재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재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오디션 합격 여부를 물었습니다. 상담가는 그녀의 생년월일을 듣는 순간 기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주를 받아 적는데 오케스트라가 연주 전 튜닝을 하는 소리, 그라 음이 귀에서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당신의 사주에서는 평생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악기를 다루고 소리와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이름을 건 학원을 차려 후학을 양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의 재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길은 이미 소리라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담가는 오디션 합격을 확신하며 앞으로 겪게 될 3재 기간 동안 턱관절을 비롯한 건강을 각별히 조심하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야기들은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비과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인간의 간절함,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이 녹아 있습니다. 터의 기운을 살피고 운의 흐름을 읽으며 사람 사이의 조화를 중시했던 우리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생각의 폭을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끝은 어디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 깊숙이 자리한 독특한 영적 세계, 바로 신점의 현장을 통해 인간의 고민과 운명의 흐름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며 삶의 지혜를 구했던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문화 탐구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자 좋은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터의 기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집과 땅에는 저마다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오랜 관념입니다. 한 여성이 몇 년째 팔리지 않는 집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계약이 될 듯하다가도 번번이 마지막 순간에 엎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죠. 상담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터의 주인이 장난기가 많으시네요. 점고 짓궂은 터주신이 사람을 끌어들였다가 마지막에 뒤집어버리며 즐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기운에 휘둘려 조급해하고 화를 낼수록 터주는 더 재미있어하며 이를 꼬이게 만들 겁니다. 터주란 집이나 땅을 지키는 신령을 의미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 신앙 개념입니다. 터주가 편안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도 평안하고 터주가 노하면 우환이 깃든다고 믿었죠. 이 이야기 속 터주는 마치 심술궂은 아이처럼 집을 떠나려는 이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담가는 해결책으로 때를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다 보면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초겨울로 접어들 무렵 닫혔던 운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빠르면 올해 양력 12월 안으로, 늦어도 내년 벚꽃이 피기 전에는 집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운명에도 흐름과 시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자연의 순리처럼 운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를 할 때는 단순히 집의 구조나 위치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방향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매년 나이와 성별에 따라 피해야 할 흉한 방향, 이른바 삼살방이 있다는 믿음은 삶의 중요한 변화 앞에서 조심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삼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년 주기로 돌아와 3년간 이어진다는 이 불운의 시기는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한 젊은 연인이 결혼을 앞두고 관계의 미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올해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띠였습니다. 상담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궁합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삼재가 겹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삼재의 첫 해를 들삼재, 둘째 해를 묵삼재, 마지막 해를 날삼재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나가는 날삼재가 가장 드세고 위험합니다. 두 분 모두 날삼재에 9수까지 겹치니 이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삼재 기간에는 결혼이나 큰 사업 시작 등 인생의 중대사를 피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는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때로 여겨집니다. 상담가는 두 사람 모두 삼재풀이를 통해 흉한 기운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 애군을 미리 막고 마음을 다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인의 문제는 단순히 삼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기운이 존재했습니다. 남자분은 집안 대대로 신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신가물이 대단한 분입니다. 고집이 세고 예민하며 한번 화가 터지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기질을 가졌지요. 그 사주 자체가 워낙 강하고 드세서 웬만한 여성은 그 기운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의 사주에는 평생을 함께할 아내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인연이 닿아 잠시 머무는 여인은 있을지언정 안정적으로 곁을 지킬 배우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가물이란 무당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조상으로부터 강한 영적 기운을 물려받아 직감과 예지력이 뛰어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성격을 심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결국 두 사람의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성격 차이를 넘어 각자가 타고난 운명의 기운, 즉 사주가 서로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너무나 거세고 자유로운 바람과 같아서 그 어떤 인연의 끈으로도
온전히 묶어둘 수 없다는 안타까운 결론에 이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운명이 단지 시련과 재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재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오디션 합격 여부를 물었습니다. 상담가는 그녀의 생년월일을 듣는 순간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주를 받아 적는데 오케스트라가 연주 전 튜닝을 하는 소리, 그라 음이 귀에서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당신의 사주에서는 평생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악기를 다루고 소리와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이름을 건 학원을 차려 후학을 양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의 재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길은 이미 소리라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담가는 오디션 합격을 확신하며 앞으로 겪게 될 3제 기간 동안 턱관절을 비롯한 건강을 각별히 조심하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야기들은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비과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인간의 간절함,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이 녹아 있습니다. 터의 기운을 살피고 운의 흐름을 읽으며 사람 사이의 조화를 중시했던 우리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생각의 폭을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끝은 어디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 깊숙이 자리한 독특한 영적 세계, 바로 신점의 현장을 통해 인간의 고민과 운명의 흐름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며 삶의 지혜를 구했던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문화 탐구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자 좋은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터의 기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집과 땅에는 저마다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오랜 관념입니다. 한 여성이 몇 년째 팔리지 않는 집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계약이 될 듯 하다가도 번번이 마지막 순간에 엎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죠. 상담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터의 주인이 장난기가 많으시네요. 점고 짓궂은 터주신이 사람을 끌어들였다가 마지막에 뒤집어버리며 즐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기운에 휘둘려 조급해하고 화를 낼수록 터주는 더 재미있어하며 이를 꼬이게 만들 겁니다. 터주란 집이나 땅을 지키는 신령을 의미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 신앙 개념입니다. 터주가 편안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도 평안하고 터주가 노하면 우환이 깃든다고 믿었죠. 이 이야기 속 터주는 마치 심술궂은 아이처럼 집을 떠나려는 이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담가는 해결책으로 때를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다 보면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초겨울로 접어들 무렵 닫혔던 운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빠르면 올해 양력 12월 안으로
늦어도 내년 벚꽃이 피기 전에는 집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운명에도 흐름과 시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자연의 순리처럼 운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를 할 때는 단순히 집의 구조나 위치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방향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매년 나이와 성별에 따라 피해야 할 흉한 방향, 이른바 삼살방이 있다는 믿음은 삶의 중요한 변화 앞에서 조심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삼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년 주기로 돌아와 3년간 이어진다는 이 불운의 시기는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한 젊은 연인이 결혼을 앞두고 관계의 미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올해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띠였습니다. 상담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궁합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삼재가 겹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삼재의 첫 해를 들삼재, 둘째 해를 묵삼재, 마지막 해를 날삼재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나가는 날삼재가 가장 드세고 위험합니다. 두 분 모두 날삼재에 9수까지 겹치니 이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삼재 기간에는 결혼이나 큰 사업 시작 등 인생의 중대사를 피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는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때로 여겨집니다. 상담가는 두 사람 모두 삼재풀이를 통해 흉한 기운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 애군을 미리 막고 마음을 다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인의 문제는 단순히 삼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기운이 존재했습니다. 남자분은 집안 대대로 신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신가물이 대단한 분입니다. 고집이 세고 예민하며 한번 화가 터지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기질을 가졌지요. 그 사주 자체가 워낙 강하고 드세서 웬만한 여성은 그 기운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의 사주에는 평생을 함께할 아내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인연이 닿아 잠시 머무는 여인은 있을지언정 안정적으로 곁을 지킬 배우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가물이란 무당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조상으로부터 강한 영적 기운을 물려받아 직감과 예지력이 뛰어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성격을 심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결국 두 사람의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성격 차이를 넘어 각자가 타고난 운명의 기운, 즉 사주가 서로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너무나 거세고 자유로운 바람과 같아서 그 어떤 인연의 끈으로도 온전히 묶어둘 수 없다는 안타까운 결론에 이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운명이 단지 시련과 재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재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오디션 합격 여부를 물었습니다. 상담가는 그녀의 생년월일을 듣는 순간 기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주를 받아 적는데 오케스트라가 연주 전 튜닝을 하는 소리, 그라 음이 귀에서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당신의 사주에서는 평생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악기를 다루고 소리와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이름을 건 학원을 차려 후학을 양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의 재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길은 이미 소리라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담가는 오디션 합격을 확신하며 앞으로 겪게 될 3재 기간 동안 턱관절을 비롯한 건강을 각별히 조심하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야기들은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비과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인간의 간절함,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이 녹아 있습니다. 터의 기운을 살피고 운의 흐름을 읽으며 사람 사이의 조화를 중시했던 우리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생각의 폭을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끝은 어디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 깊숙이 자리한 독특한 영적 세계, 바로 신점의 현장을 통해 인간의 고민과 운명의 흐름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며 삶의 지혜를 구했던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문화 탐구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자 좋은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터의 기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집과 땅에는 저마다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오랜 관념입니다. 한 여성이 몇 년째 팔리지 않는 집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계약이 될 듯 하다가도 번번이 마지막 순간에 엎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죠. 상담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터의 주인이 장난기가 많으시네요. 점고 짓궂은 터주신이 사람을 끌어들였다가 마지막에 뒤집어버리며 즐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기운에 휘둘려 조급해하고 화를 낼수록 터주는 더 재미있어하며 일을 꼬이게 만들 겁니다. 터주란 집이나 땅을 지키는 신령을 의미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 신앙 개념입니다. 터주가 편안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도 평안하고 터주가 노하면 우환이 깃든다고 믿었죠. 이 이야기 속 터주는 마치 심술궂은 아이처럼 집을 떠나려는 이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담가는 해결책으로 때를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다 보면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초겨울로 접어들 무렵 닫혔던 운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빠르면 올해 양력 12월 안으로, 늦어도 내년 벚꽃이 피기 전에는 집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운명에도 흐름과 시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자연의 순리처럼 운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를 할 때는 단순히 집의 구조나 위치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방향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매년 나이와 성별에 따라 피해야 할 흉한 방향, 이른바 삼살방이 있다는 믿음은 삶의 중요한 변화 앞에서 조심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삼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년 주기로 돌아와 3년간 이어진다는 이 불운의 시기는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한 젊은 연인이 결혼을 앞두고 관계의 미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올해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띠였습니다. 상담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궁합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삼재가 겹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삼재의 첫 해를 들삼재, 둘째 해를 묵삼재, 마지막 해를 날삼재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나가는 날삼재가 가장 드세고 위험합니다. 두 분 모두 날삼재에 9수까지 겹치니 이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삼재 기간에는 결혼이나 큰 사업 시작 등 인생의 중대사를 피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는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때로 여겨집니다. 상담가는 두 사람 모두 삼재풀이를 통해 흉한 기운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 애군을 미리 막고 마음을 다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인의 문제는 단순히 삼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기운이 존재했습니다. 남자분은 집안 대대로 신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신가물이 대단한 분입니다. 고집이 세고 예민하며 한번 화가 터지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기질을 가졌지요. 그 사주 자체가 워낙 강하고 드세서 웬만한 여성은 그 기운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의 사주에는 평생을 함께할 아내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인연이 닿아 잠시 머무는 여인은 있을지언정 안정적으로 곁을 지킬 배우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가물이란 무당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조상으로부터 강한 영적 기운을 물려받아 직감과 예지력이 뛰어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성격을 심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결국 두 사람의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성격 차이를 넘어 각자가 타고난 운명의 기운, 즉 사주가 서로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너무나 거세고 자유로운 바람과 같아서 그 어떤 인연의 끈으로도 온전히 묶어둘 수 없다는 안타까운 결론에 이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운명이 단지 시련과 재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재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오디션 합격 여부를 물었습니다. 상담가는 그녀의 생년월일을 듣는 순간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주를 받아 적는데 오케스트라가 연주 전 튜닝을 하는 소리, 그라 음이 귀에서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당신의 사주에서는 평생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악기를 다루고 소리와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이름을 건 학원을 차려 후학을 양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의 재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길은 이미 소리라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담가는 오디션 합격을 확신하며 앞으로 겪게 될 삼재 기간 동안 턱관절을 비롯한 건강을 각별히 조심하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야기들은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비과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인간의 간절함,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이 녹아 있습니다. 터의 기운을 살피고 운의 흐름을 읽으며 사람 사이의 조화를 중시했던 우리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생각의 폭을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끝은 어디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 깊숙이 자리한 독특한 영적 세계, 바로 신점의 현장을 통해 인간의 고민과 운명의 흐름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며 삶의 지혜를 구했던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문화 탐구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자 좋은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터의 기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집과 땅에는 저마다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오랜 관념입니다. 한 여성이 몇 년째 팔리지 않는 집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계약이 될 듯 하다가도 번번이 마지막 순간에 엎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죠. 상담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터의 주인이 장난기가 많으시네요. 점고 짓궂은 터주신이 사람을 끌어들였다가 마지막에 뒤집어버리며 즐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기운에 휘둘려 조급해하고 화를 낼수록 터주는 더 재미있어하며 일을 꼬이게 만들 겁니다. 터주란 집이나 땅을 지키는 신령을 의미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 신앙 개념입니다. 터주가 편안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도 평안하고 터주가 노하면 우환이 깃든다고 믿었죠. 이야기 속 터주는 마치 심술궂은 아이처럼 집을 떠나려는 이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담가는 해결책으로 때를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다 보면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초겨울로 접어들 무렵 닫혔던 운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빠르면 올해 양력 12월 안으로, 늦어도 내년 벚꽃이 피기 전에는 집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운명에도 흐름과 시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자연의 순리처럼 운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를 할 때는 단순히 집의 구조나 위치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방향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매년 나이와 성별에 따라 피해야 할 흉한 방향, 이른바 삼살방이 있다는 믿음은 삶의 중요한 변화 앞에서 조심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삼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년 주기로 돌아와 3년간 이어진다는 이 불운의 시기는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한 젊은 연인이 결혼을 앞두고 관계의 미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올해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상담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궁합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삼재가 겹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삼재의 첫 해를 들삼재, 둘째 해를 묵삼재, 마지막 해를 날삼재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나가는 날삼재가 가장 드세고 위험합니다. 두 분 모두 날삼재에 9수까지 겹치니 이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삼재 기간에는 결혼이나 큰 사업 시작 등 인생의 중대사를 피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는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때로 여겨집니다. 상담가는 두 사람 모두 삼재풀이를 통해 흉한 기운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 애군을 미리 막고 마음을 다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인의 문제는 단순히 삼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기운이 존재했습니다. 남자분은 집안 대대로 신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신가물이 대단한 분입니다. 고집이 세고
예민하며 한번 화가 터지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기질을 가졌지요. 그 사주 자체가 워낙 강하고 드세서 웬만한 여성은 그 기운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의 사주에는 평생을 함께할 아내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인연이 닿아 잠시 머무는 여인은 있을지언정 안정적으로 곁을 지킬 배우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가물이란 무당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조상으로부터 강한 영적 기운을 물려받아 직감과 예지력이 뛰어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성격을 심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결국 두 사람의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성격 차이를 넘어 각자가 타고난 운명의 기운, 즉 사주가 서로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너무나 거세고 자유로운 바람과 같아서 그 어떤 인연의 끈으로도 온전히 묶어둘 수 없다는 안타까운 결론에 이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운명이 단지 시련과 재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재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오디션 합격 여부를 물었습니다. 상담가는 그녀의 생년월일을 듣는 순간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주를 받아 적는데 오케스트라가 연주 전 튜닝을 하는 소리, 그라 음이 귀에서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당신의 사주에서는 평생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악기를 다루고 소리와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이름을 건 학원을 차려 후학을 양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의 재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길은 이미 소리라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담가는 오디션 합격을 확신하며 앞으로 겪게 될 3재 기간 동안 턱관절을 비롯한 건강을 각별히 조심하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야기들은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비과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인간의 간절함,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이 녹아 있습니다. 터의 기운을 살피고 운의 흐름을 읽으며 사람 사이의 조화를 중시했던 우리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생각의 폭을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끝은 어디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 깊숙이 자리한 독특한 영적 세계, 바로 신점의 현장을 통해 인간의 고민과 운명의 흐름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며 삶의 지혜를 구했던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문화 탐구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자 좋은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터의 기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집과 땅에는 저마다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오랜 관념입니다. 한 여성이 몇 년째 팔리지 않는 집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계약이 될 듯하다가도 번번이 마지막 순간에 엎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죠.
상담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터의 주인이 장난기가 많으시네요. 점고 짓궂은 터주신이 사람을 끌어들였다가 마지막에 뒤집어버리며 즐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기운에 휘둘려 조급해하고 화를 낼수록 터주는 더 재미있어하며 이를 꼬이게 만들 겁니다. 터주란 집이나 땅을 지키는 신령을 의미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 신앙 개념입니다. 터주가 편안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도 평안하고 터주가 노하면 우환이 깃든다고 믿었죠. 이 이야기 속 터주는 마치 심술궂은 아이처럼 집을 떠나려는 이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담가는 해결책으로 때를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다 보면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초겨울로 접어들 무렵 닫혔던 운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빠르면 올해 양력 12월 안으로, 늦어도 내년 벚꽃이 피기 전에는 집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운명에도 흐름과 시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자연의 순리처럼 운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를 할 때는 단순히 집의 구조나 위치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방향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매년 나이와 성별에 따라 피해야 할 흉한 방향, 이른바 삼살방이 있다는 믿음은 삶의 중요한 변화 앞에서 조심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삼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년 주기로 돌아와 3년간 이어진다는 이 불운의 시기는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한 젊은 연인이 결혼을 앞두고 관계의 미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올해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상담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궁합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삼재가 겹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삼재의 첫 해를 들삼재, 둘째 해를 묵삼재, 마지막 해를 날삼재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나가는 날삼재가 가장 드세고 위험합니다. 두 분 모두 날삼재에 9수까지 겹치니 이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삼재 기간에는 결혼이나 큰 사업 시작 등 인생의 중대사를 피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는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때로 여겨집니다. 상담가는 두 사람 모두 삼재풀이를 통해 흉한 기운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 애군을 미리 막고 마음을 다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인의 문제는 단순히 삼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기운이 존재했습니다. 남자분은 집안 대대로 신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신가물이 대단한 분입니다. 고집이 세고 예민하며 한번 화가 터지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기질을 가졌지요. 그 사주 자체가 워낙 강하고 드세서 웬만한 여성은 그 기운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의 사주에는 평생을 함께할 아내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인연이 닿아 잠시 머무는 여인은 있을지언정 안정적으로 곁을 지킬 배우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가물이란 무당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조상으로부터 강한 영적 기운을 물려받아 직감과 예지력이 뛰어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성격을 심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결국 두 사람의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성격 차이를 넘어 각자가 타고난 운명의 기운, 즉 사주가 서로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너무나 거세고 자유로운 바람과 같아서 그 어떤 인연의 끈으로도 온전히 묶어둘 수 없다는 안타까운 결론에 이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운명이 단지 시련과 재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재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오디션 합격 여부를 물었습니다. 상담가는 그녀의 생년월일을 듣는 순간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주를 받아 적는데 오케스트라가 연주 전 튜닝을 하는 소리, 그라 음이 귀에서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당신의 사주에서는 평생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악기를 다루고 소리와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이름을 건 학원을 차려 후학을 양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의 재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길은 이미 소리라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담가는 오디션 합격을 확신하며 앞으로 겪게 될 3재 기간 동안 턱관절을 비롯한 건강을 각별히 조심하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야기들은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비과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인간의 간절함,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이 녹아 있습니다. 터의 기운을 살피고 운의 흐름을 읽으며 사람 사이의 조화를 중시했던 우리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생각의 폭을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끝은 어디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 깊숙이 자리한 독특한 영적 세계, 바로 신점의 현장을 통해 인간의 고민과 운명의 흐름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며 삶의 지혜를 구했던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문화 탐구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자 좋은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터의 기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집과 땅에는 저마다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오랜 관념입니다. 한 여성이 몇 년째 팔리지 않는 집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계약이 될 듯 하다가도 번번이 마지막 순간에 엎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죠. 상담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터의 주인이 장난기가 많으시네요. 점고 짓궂은 터주신이 사람을 끌어들였다가 마지막에 뒤집어버리며 즐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기운에 휘둘려 조급해하고 화를 낼수록 터주는 더 재미있어하며 일을 꼬이게 만들 겁니다. 터주란 집이나 땅을 지키는 신령을 의미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 신앙 개념입니다. 터주가 편안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도 평안하고 터주가 노하면 우환이 깃든다고 믿었죠. 이 이야기 속 터주는 마치 심술궂은 아이처럼 집을 떠나려는 이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담가는 해결책으로 때를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다 보면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초겨울로 접어들 무렵 닫혔던 운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빠르면 올해 양력 12월 안으로, 늦어도 내년 벚꽃이 피기 전에는 집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운명에도 흐름과 시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자연의 순리처럼 운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를 할 때는 단순히 집의 구조나 위치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방향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매년 나이와 성별에 따라 피해야 할 흉한 방향, 이른바 삼살방이 있다는 믿음은 삶의 중요한 변화 앞에서 조심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삼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년 주기로 돌아와 3년간 이어진다는 이 불운의 시기는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한 젊은 연인이 결혼을 앞두고 관계의 미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올해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상담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궁합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삼재가 겹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삼재의 첫 해를 들삼재, 둘째 해를 묵삼재, 마지막 해를 날삼재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나가는 날삼재가 가장 드세고 위험합니다. 두 분 모두 날삼재에 9수까지 겹치니 이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삼재 기간에는 결혼이나 큰 사업 시작 등 인생의 중대사를 피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는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때로 여겨집니다. 상담가는 두 사람 모두 삼재풀이를 통해 흉한 기운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 애군을 미리 막고 마음을 다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인의 문제는 단순히 삼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기운이 존재했습니다. 남자분은 집안 대대로 신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신가물이 대단한 분입니다. 고집이 세고 예민하며 한번 화가 터지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기질을 가졌지요. 그 사주 자체가 워낙 강하고 드세서 웬만한 여성은 그 기운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의 사주에는 평생을 함께할 아내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인연이 다 잠시 머무는 여인은 있을지언정 안정적으로 곁을 지킬 배우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가물이란 무당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조상으로부터 강한 영적 기운을 물려받아 직감과 예지력이 뛰어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성격을 심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결국 두 사람의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성격 차이를 넘어 각자가 타고난 운명의 기운, 즉 사주가 서로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너무나 거세고 자유로운 바람과 같아서 그 어떤 인연의 끈으로도 온전히 묶어둘 수 없다는 안타까운 결론에 이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운명이 단지 시련과 재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재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오디션 합격 여부를 물었습니다. 상담가는 그녀의 생년월일을 듣는 순간 기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주를 받아 적는데 오케스트라가 연주 전 튜닝을 하는 소리, 그라 음이 귀에서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당신의 사주에서는 평생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악기를 다루고 소리와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이름을 건 학원을 차려 후학을 양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의 재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길은 이미 소리라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담가는 오디션 합격을 확신하며 앞으로 겪게 될 삼재 기간 동안 턱관절을 비롯한 건강을 각별히 조심하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야기들은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비과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인간의